잠 안 와서 수면제를 2알 3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약이 아니라 이곳을 5초만 누르세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 하나로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던 72세 이정순 어르신이 처음으로 7시간을 연달아 잤습니다. 이건 그냥 과장 아닙니다. 3분만 투자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의사도 놀랐는지, 왜 수면제보다 강력하다고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수면제 10알보다 강력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입니다. 74세 여성분인데 20년 가까이 수면장애를 앓으셨어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하루에 수면제 2알, 심할 땐 3알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머리는 멍하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그날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이곳을 자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 어르신이 저에게 문자 하나 보내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깼다, 안 깼다 했어요. 그 문자를 받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기적처럼 작용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간단한 자극 하나가 우리 몸에 잠드는 능력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수면을 유도하는 기절 포인트입니다. 신경 전문의로 50년 넘게 사람의 뇌와 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잠 못 드는 분들 대부분은 어디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뇌가 자는 방법을 잊은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자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에게 자야 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럽고 강력하게요. 그 방법이 바로 목 뒤쪽에 있는 작은 이 포인트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절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하면 뇌의 자율신경계, 특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심장 박동은 안정되며 호흡은 자연스레 느려집니다. 결국 뇌가 이제 자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극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누우신 상태에서 목 뒤쪽, 정확히는 두개골 아래, 양쪽 귓불 아래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들어간 지점, 바로 그곳을 양손 엄지로 살짝 누르듯 부드럽게 5초간 눌러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지 마세요. 강하게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부드럽게, 마치 아기를 재우듯 살살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손을 떼고 다시 5초. 이걸 3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김정희 어르신뿐만 아니라 76세 박영순 어르신도 이 방법을 따라 하신 뒤로 수면제를 거의 끊으셨습니다. 박영순 어르신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그 부위만 살살 누르면 몸이 알아서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2시간씩 뒤척이던 내가 이제는 손주보다 먼저 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답을 알고 있다고요. 혹시 지금도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시계를 보며 또 새벽 2시, 또 3시, 이렇게 속으로 한숨 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절 포인트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절 포인트 자극은 단순히 수면을 유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몸의 전반적인 회복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뇌를 전공한 신경과 의사입니다. 50년 동안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을 수천 명 이상 만나왔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79세 남성 어르신이신 강정우 님입니다. 강정우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고 그 때문인지 늘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누워 있어도 자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이 들긴 해도 조금만 소리가 나도 벌떡, 화장실도 자주 가고 결국은 밤새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제가 이 기절 포인트를 살짝 자극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극 후 5분쯤 지나자 강정우 어르신의 호흡이 아주 느려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지금 뇌가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잠자리에 드시면 아마 다르실 겁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의 따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TV도 안 보시고 그냥 방에 들어가 누우셨는데 그대로 한참을 안 나오시더랍니다. 깜짝 놀라 방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그 다음 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나 진짜 잤어. 오랜만에 잤어. 밤이 사라진 줄 알았어. 이 말씀 듣고 저도 순간 울컥했습니다. 잠이 뭔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밤이 무섭고 침대가 무서워져야 했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절 포인트를 자극한다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가 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부드러운 자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뇌가 지배합니다. 그 뇌는 두려움에 예민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흥분합니다. 그래서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뇌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선생님, 잠이 오지 않아서 뇌가 각성한 겁니까? 아니면 뇌가 각성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까? 제 답은 늘 같습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절 포인트 자극을 통해 그 악순환을 끊어주는 겁니다. 72세 정은자 어르신은요, 하루 한 번 이 자극을 시작한 뒤 낮잠도 줄고 밤잠도 편안하게 드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혈압이 안정됐다는 겁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니 새벽에 혈압이 치솟는 현상도 줄어들고 낮에 어지러움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회복과 생명 유지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근본적인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분 계시지요? 그렇다면 수면의 질, 그 시작을 바꿔야 합니다. 기절 포인트 자극은 그 출발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절 포인트 자극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절 포인트, 어디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 바로 아래, 턱과 목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간 뒤쪽으로 두개골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목 뒤쪽 방향으로 내려오면 근육이 살짝 단단하게 만져집니다. 그 지점이 바로 기절 포인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후두와 신경 교차 지점 혹은 미주신경 연결지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신경계의 안정 신호를 유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누르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의 엄지를 이용해서 편안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아주 부드럽게 그 지점을 눌러주세요. 힘을 주지 말고 누르듯 감싸듯 따뜻한 손끝으로 꾹 눌렀다가 다시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걸 5초 누르고 5초 쉬고 이렇게 3회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두 번째, 호흡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뇌파가 알파파 또는 세타파로 내려가면서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뇌파 측정기를 사용해서 직접 본 결과입니다. 실제로 75세 김순애 어르신의 경우 이 자극을 주기 전과 후에 뇌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극 전에는 불규칙하고 높은 주파수의 활동성 뇌파가 나타났는데 자극을 1분간 준 후에는 부드럽고 일정한 패턴의 알파파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그날 이후 이 동작을 매일 자기 전 1분씩 반복하시고 그날로부터 한 달 동안 수면의 질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78세 박경숙 어르신은요, 원래 수면제에 의존하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은 이후로 몸의 열감도 심해지고 잠을 설치기 일쑤였는데 이 기절 포인트 자극을 습관처럼 매일 하신 뒤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무서워서, 내가 또 오늘 밤 잠 못 자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됐다고 하셨어요. 사실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만들어질 때 몸은 순응합니다. 뇌는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절 포인트 자극을 신체적 자극인 동시에 정서적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 중에도 잠이 무서우신 분 계신가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도 밤이 오면 또 멀쩡히 눈을 뜨게 되는 분 계신가요? 걱정 마시고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잠자기 전 1분만 시간을 내어 이 기절 포인트를 살짝 눌러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누르고 호흡만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단 몇 초지만 그 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원래 잠이 얕아졌어. 그래서 새벽에도 금방 깨고 그래.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잠이 얕아진 것이 아니라 몸이 쉬는 법을 서서히 잊어간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신경 회복 기능, 특히 부교감 신경의 작동이 점점 둔해집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활동한 몸을 진정시키고 심장도 장기들도 서서히 쉬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신경이지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신경계는 깨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수면장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오명자 어르신이 그렇습니다. 낮에 아무리 움직여도 밤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고 하셨어요. 손주 걱정, 자식 걱정, 몸 걱정.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잠을 놓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절 포인트 자극은 단순한 수면 유도가 아닙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다시 작동시켜주는 몸의 회복 신호입니다. 오명자 어르신은 이 자극법을 통해 하루하루 몸이 가라앉는 걸 느끼셨고 이제는 잠드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기계도, 요란한 명상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 손, 그리고 나의 호흡,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절 포인트 자극은 뇌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편히 쉬어도 돼. 그걸 알려주는 따뜻한 손짓입니다. 그리고 그 손짓은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신경 전문의로서 수천 명의 뇌를 보아온 저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이 이런 부드럽고 반복적인 신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절 포인트 자극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함께하면 좋은 수면 루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단지 자극만이 아니라 그 전에 뇌와 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준비들이 잠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원래 잠이 얕아졌어. 그래서 새벽에도 금방 깨고 그래.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잠이 얕아진 것이 아니라 몸이 쉬는 법을 서서히 잊어간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신경 회복 기능, 특히 부교감 신경의 작동이 점점 둔해집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활동한 몸을 진정시키고 심장도 장기들도 서서히 쉬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신경이지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신경계는 깨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수면장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오명자 어르신이 그렇습니다. 낮에 아무리 움직여도 밤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고 하셨어요. 손주 걱정, 자식 걱정, 몸 걱정.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잠을 놓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절 포인트 자극은 단순한 수면 유도가 아닙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다시 작동시켜주는 몸의 회복 신호입니다. 오명자 어르신은 이 자극법을 통해 하루하루 몸이 가라앉는 걸 느끼셨고, 이제는 잠드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기계도, 요란한 명상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 손, 그리고 나의 호흡,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절 포인트 자극은 뇌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편히 쉬어도 돼. 그걸 알려주는 따뜻한 손짓입니다. 그리고 그 손짓은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신경 전문의로서 수천 명의 뇌를 보아온 저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이 이런 부드럽고 반복적인 신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절 포인트 자극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함께하면 좋은 수면 루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단지 자극만이 아니라 그 전에 뇌와 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준비들이 잠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기절 포인트 자극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정한 상황에서는 확실히 더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자주 깬다고 하시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다가 한두 시간마다 깨고 화장실을 가거나 그냥 누워서 뒤척이기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수면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기절 포인트 자극은 수면의 깊이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한 번 잠이 들면 쉽게 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75세 배정자 어르신은 한밤중에 3번 이상 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극법을 배우시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화장실도 덜 가게 되고 아침이 오기까지 그냥 그대로 쭉 자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도 금세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불안이 심하거나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께도 효과가 좋습니다. 잠은 단지 피곤하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기절 포인트 자극의 핵심입니다. 71세 이복순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눈물이 나고 결국 잠드는 시간이 새벽을 넘기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제가 이 자극법을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손끝으로 목 뒤를 살짝 누르며 호흡만 천천히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2분쯤 지났을까요? 이복순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살짝 깨우며 여쭈었지요. 어르신,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평온한 마음은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기 전 3분을 꼭 기절 포인트에 쓰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있는 밤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낮잠을 너무 자서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낮에 꾸벅꾸벅 조는 습관이 밤잠을 방해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절 포인트 자극은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자야 한다는 기본적인 리듬을 되살리는데 이 자극이 관여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뇌질환이나 경추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자극 전에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 디스크나 경추 협착이 심하신 분들은 기절 포인트 자극이 오히려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리하게 자극하지 마시고 온찜질이나 마사지 정도로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불면의 원인이 약물 때문인 경우에는 약 조절이 먼저입니다. 혈압약이나 정신과 약물 중 일부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절 포인트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약물 조절부터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기절 포인트 자극은 하루 만에 기적처럼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내 몸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자세입니다. 기절 포인트 자극은 잠을 강제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잠이 오게 도와주는 부드러운 안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 중 삶이 정말 달라지신 몇 분의 이야기를 더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유한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유한철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정비공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몸은 튼튼하신 편이었지만 정년 이후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온몸이 근질거리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눈을 감으면 생각이 끊이질 않아서 결국은 술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소주 반 병, 그 다음엔 한 병, 나중엔 매일 밤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밤마다 술을 너무 드세요. 몸도 무거워하시고 말씀이 점점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진료실에서 기절 포인트 자극을 직접 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셨습니다. 그걸로 잠이 오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지. 이런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자기 전에 그 자극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던 날 어르신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술 안 마셔도 잠이 와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몸이 좀 익으니까 오히려 술 마신 날보다 더 개운해요.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산책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직접 챙겨 드시고 집안일도 도우시는 활기찬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손주가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얼굴이 안 무서워. 그 말 한마디에 유한철 어르신은 눈물을 삼키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잠은 단지 몸을 쉬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까지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김명희 어르신, 83세 여성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셨고, 딸은 외국에 있어 혼자 지내십니다. 그 외로움과 정적 속에서 밤은 너무 길고, 낮은 너무 지루했다고 하셨어요. 가끔은 내가 왜 아직 살아있나, 이런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기절수면 자극법을 알게 되셨고 따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밤이 조금씩 편안해지셨습니다. 지금은 새벽마다 창밖으로 해 뜨는 걸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잠이 기다려져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단 5초의 작은 자극, 아무것도 아닌 듯한 움직임이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몸이 스스로 가진 힘을 다시 깨워주는 방법이니까요. 기절 포인트 수면법은 수면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인생을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조금만 시간을 내어 내 몸에게, 내 마음에게 쉴 수 있다는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오는 밤에도 오늘 하루 잘 버텼다고 내가 나를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아 혼자 뒤척이던 밤들, 혹시 지금도 반복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수면제 열알보다 더 강력한 건 사실 우리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회복하고자 하는 내 몸의 의지,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입니다. 기절 포인트 자극은 그 가능성을 깨워주는 열쇠입니다. 혹시 이 방법을 해보시고 변화가 있었다면, 아니면 시도 중이시라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 따뜻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회복을 위한 이야기들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